이제 직육면체 단원입니다. 5학년 2학기의 직육면체 단원인데요. 도형 단원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분류를 통해서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묘사하기, 분류하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초기 활동이거든요. 기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바탕이 될 수 있는 초기 활동인데 아이들의 기하에 관한 사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추상적인 사고, 관계적인 사고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류학이라던가 묘사학이라던가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알게 되잖아요. 이거 쉬워서 뭐 굳이 그림으로 하면 되지 약간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모형 교구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교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학교에 다 이런 교구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입체 도형 모형 교구입니다. 근데 입체 도형 모형이 사실은 되게 큼직큼직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미니 모형, 사실 제가 이걸 의도해서 산 건 아닌데 너무 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막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크기를 보고. 크기가 요만해요. 그래서 크기가 하나가 요만한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원래 이걸 의도해서 제가 산 건 아닌데 잘못 샀긴 했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근데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왜? 싸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개인적으로 다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만져보고 하기에 혼자서 쓰는 거죠. 교구를 혼자서 독점한다는 건 굉장히 럭셔리한 일이잖아요. 작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큰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모형 교구를 소개해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직육면체 단원에서 이제 또 입체 도형 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이라던가 평행이라던가 이런 성질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쌓아보는 거, 직접 아이들이 쌓아보는 거. 얘들아 어느 면이 오더라도 쌓을 수 있는 도형은 뭘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놓으면 쌓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쌓을 수 없는 도형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쌓을 수 없는 입체 도형은 무엇일까? 그런 활동들을 아이들이랑 이제 하면서 그런 발문에서 시작해서 도형의 성질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분류하고 묘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멀리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주머니에다가 제가 모형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이 한 명 보고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 한 명 보고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 주머니에 그렇게 손을 넣어보고 싶어해요. 그날 제일 말 잘 듣는 애 이렇게 한 명 이제 찝으셔가지고 여기에 손을 넣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너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도형에 이제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도형의 직접적인 이름을 물어봐서는 안 돼요. 이건 이제 이 도형의 이름을 이거 뭐뭐야? 뭐 예를 들면 이거 직육면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정답을 도형의 이름을 말할 때는 정답을 외치고 말해야 합니다. 정답을 외쳤을 때 틀릴 경우에는 뭐 정답을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애들이 계속 정답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머니에 도형을 넣고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한번 채팅으로 질문해봐 주시겠어요? 목소리 또 우리 부끄러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1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목소리 내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채팅으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네 아니오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여태까지. 자, 뾰족한 각이 60도인 마름모인가요? 되게 어려운 말, 되게 뭔가 지적이네요, 명신쌤. 자, 홍명진 선생님. 지적인, 네. 아닙니다. 둥글둥글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곳에 각이 있나요? 모든 곳에? 모든 곳? 모든 곳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 아까 거예요? 네. 뭐죠? 제가 지금 뭘 못하고 있나요? 자. 또 입체 도형입니다. 모든 각의 크기가 같나요? 입체 도형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모든 각의 크기는 같지 않아요.
꼭지점이 7개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아닙니다네요. 예 좀 하고 싶은데 7개 아닙니다. 꼭지점 접근 좋은 것 같아요. 8개인가요? 아닙니다. 네. 사각형 면이 있습니다. 저기 박정주 선생님께서 회심의 질문을. 자, 10개? 10개 아닙니다. 삼각형 면 없습니다. 제가 도형을 되게 잘 선택했네요. 지금 보니까. 되게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오래 가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아까 사각형 면이 있다 그랬죠? 면의 모양이 모두 같지는 않아요. 박정주 선생님 굉장히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심장을 찌르네요. 삼각형 면 없고 면의 모양이 모두 같지 않고 사각형 면만 있지 않습니다. 만 있나요? 이 질문도 되게 허를 찌르는. 꼭지 홀수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멋진 질문이다. 짝수입니다. 홀수. 네 아니오로 하라는데 제가 말이 많죠. 이것도 오디오 빌까봐. 아닙니다. 홀수 아닙니다. 꼭지점이 12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수혜 선생님이 말 하나를 빼먹으셨어요. 육각둥기.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육각기둥. 자, 저 늦으셨어요, 뒤에. 정수혜 선생님이 기 안 썼으면 제가 인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기를 쓰셨어요. 자, 육각기둥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저희도 엄청 꽤 했잖아요. 이게 사실 만지는 것도 쉽게 느껴지지만 애들 입장에서 꼭지점이 몇 개지? 이거 사실 만지는 거 육각기둥 이거 저니까 하지. 초등학교 애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육면체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또 연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바로 겨냥도와 전개도인데요. 선생님들이 겨냥도 혹시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겨냥도 하면 딱 이거다. 내가 겨냥도를 가르칠 때 이거를 겁나 강조했다. 외워, 막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5학년 아마 가르치셨던 선생님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공부 개정 교과서의 겨냥도 부분에 대한 수학 익힘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요. 수학 익힘 한 장인데 반 페이지에 걸쳐서 뭐를 다루고 있냐면 점선 실선이 나옵니다. 자, 겨냥도는 보이는 건 실선, 안 보이는 건 점선. 자, 외워,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안 하니까. 전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겨냥도 하면 점선, 실선 이게 제일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겨냥도를 우리가 왜 배우지? 인 것 같아요. 겨냥도는 어떤 의미가 있지? 진짜 점선과 실선이 이렇게 반 페이지에 걸쳐서 배울 만큼 점선과 실선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점선 실선을 굉장히 강조한대요. 그리고 이게 공부에서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강조된 이유가 여기 겨냥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화면 공유를 또 안 했네요. 정말 참 제가 이렇습니다. 자, 이게 공부 아까 선생님들이 왜 안 웃나 했는데 제가 이 화면 공유를 안 해가지고 그 반 페이지에서 안 터졌네요. 원래 터지는 부분이었는데 예상하기에. 자, 지금 이게 공부 때 수학 익힘이에요. 겨냥도 부분에. 여기 이제 반 페이지 정도 걸쳐져 있는데 공부에서의 겨냥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직육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이 약간 점선 실선처럼 느껴져요. 원래 안 그런데. 자, 그래서 뭔가 접선 실선이 이렇게 강조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의 교과서들을 보면 겨냥도 같은 것들을 배울 때 뭔가 입체 도형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다루고 있고 이렇게 선의 종류라던가 이런 거 같이 약간 세밀하게 정답 규정까지 수학적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편리하게 해주죠. 점선 실선 때문에 이런 겨냥도가 우리가 입체 도형을 인식하는데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게 완전 주가 되는 것처럼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선인지 실선인지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할 거는 이 선들이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이로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 것인가
결국 입체 도형인 직육면체의 전체 모양을 평면에 어떻게 하면 잘 합리적으로 드러낼까? 이게 겨냥도의 핵심인데 약간 그게 사라지고 점선과 실선만 남은 겨냥도가 되어버린 듯한 교과서가 약간 공국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호 개정에서는 변화됐어요. 정의 진술부터가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호에서의 겨냥도에 대한 정의예요.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선 실선을 어디로 뺐냐면 이렇게 보면 정의하고 나서 옆에 말풍선으로 뺐어요. 근데 그 차이가 조금 큰 거죠. 점선과 실선이 아니라 뭔가 모양을 전체적으로 잘 나타내기 위한 그림이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교과서를 봤는데 이게 엄청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이게 인도 교과서예요. 이제 나라별로 겨냥도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도 막 나뉜다고 해요. 그런데 겨냥도를 그리는 걸 교과서에 도입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효율적으로 겨냥도를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도에 나타난 겨냥도 그리기인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점선 실선을 이게 약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리는 게 엄청 간단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안 해서 겨냥도를 못 그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인도에서는 겨냥도를 딥드로잉이라고 한대요. 깊이를 가진 입체 도형.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보이게 하는 목적을 가진 뭔가 특별한 그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선과 실선보다는 겨냥도에서 뭐 면이 몇 각형인지 평행한 모서리들이 평행하게 그려졌는지 가로, 세로 높이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두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도록 이제 그리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행한 모서리들을 서로 평행하게 연결해 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그렸고요. 물론 여기에서 점선 실선도 나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서리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뭔가 겨냥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정도, 이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냥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겨냥도를 그리는 다양한 방법 속에서 모두 걸쳐져서 지켜지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행한 모서리는 입체 도형에서 평행했던 모서리는 겨냥도에서도 평행하게 그린다는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하지 않나. 제가 점선 실선을 강조했던 지난날을 저는 반성하면서 네. 자, 또 한 가지 인도 교과서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에요. 겨냥도 배우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성냥갑을 연결해서 만든 되게 복잡한 다리 모양의 입체 도형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 도형은 겨냥도만으로는 그 구조를 드러내기 힘든 예예요. 그래서 세 학생의 대화를 통해서 얘 같은 경우는 정면도, 그다음에 측면도 조합이 있을 때 이 입체 도형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이 부분이 왜 흥미로웠냐면 겨냥도가 언제나 입체 도형을 나타내는 최적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 예를 겨냥도랑 같이 제시해서 겨냥도는 입체 도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약간 같이 가르쳐주는 점에서 이렇게 같이 배우니까 되게 뭔가 시야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던 인도 교과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과서들, 외국의 교과서들에 등장하는 게 바로 요 실생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직면체로 다시 돌아와서 휴지라던가 뭐 컨테이너라던가 정글짐이라던가 벽돌 등이라던가 이렇게 재료와 용도는 다르지만 직육면체라는 형태상의 유사점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모두 공간을 메우고 모여서 또 직육면체가 되고 또 직육면체가 된다는 특징이 직육면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의 평행과 수직이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쌓거나 하나를 같은 모양 여러 개로 분할할 때 굉장히 평행이랑 수직이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실생활적인 요소들이 직면체 탐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교과서에 이렇게 실제로 장면을 넣어주고 활동을 하고 뭐 발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실생활 소재를 가져오고요. 입체도형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지나서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와 성질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지도하면 좋을 것 같은 요소는 직육면체의 수직과 평행 구조의 뭔가 실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요소는 우리가 물론 지도하고 있지만 조금 조금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강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상자들, 서랍장, 콘크리트 벽들 이렇게 실생활에서 강조해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는 예를 들어 포장 박스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포장 박스는 전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맞도록 면들을 연결해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낱개의 철판을 수직으로 붙여서 용접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두부는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칼질해서 만들어요. 정글짐은 어떤가요? 면이 없어요. 얘는 모서리만 끝점들에서 수직으로 이어서 만들어요. 사실은 실생활에 직육면체가 굉장히 많은데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직육면체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모서리와 면들의 수직 평행 관계라던가 구성 요소들의 개수라던가 구성 요소들의 치수와 같은 여러 특징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법 말고 우리는 보통은 전개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직육면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실제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개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직육면체의 또 겨냥도와 마찬가지로 전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980년대 이후로 공간 감각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또 이거는 공간 감각도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공간 감각이 기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또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차 때부터 공간 감각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2015에는 쌓기나무의 공간 방향 요소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점점 공간 감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간 감각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전개도예요. 전개도는 3차원과 2차원을 연결짓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바른 전개도를 찾는 활동, 뭐 전개도를 접고 펴는 능력, 이렇게 마음속으로 뭔가 이미지를 조작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경험이 공간 감각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이로 물론 해도 되고 그렇지만 전개도 활동하기에 기가 막힌 교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요 교구예요. 이게 지오픽스라고 하는 건데 지오픽스는 좀 더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C2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오플릭이라는 교구가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데 조금 쌉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입하실 때 좀 싼 걸로 기왕이면 구입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제가 요 교구를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기왕이면. 근데 이게 비싸요. 그래서 가격에서 커트 당해가지고 제가 요 교구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래도 최고의 금액으로 최고의 금액인 교구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오 플릭이라는 교구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에서 끼우는데 약간 이렇게 유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기도 쉽고 뭔가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교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수학 나눔 학교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 아이들이랑 요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도형을 탐구하는 데도 되게 좋고 이렇게 전개도를 만들었다가 폈다가 뭐 이렇게 막 조작했다가 하면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다각형들이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요. 끼우는 그 연결 요 길이가. 그래서 이런 교구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아이들이랑 정다면체 같은 거 만들어보고 준정다면체도 만들어보고 그런 이제 뭐 그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지오 플릭이라는 교구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개도를 보고 도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도형을 보고 또 그냥 도형을 만드는 거, 또 도형을 보고 얘들아 전개도를 만들어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든 활동들이 다 향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감각이 없는데 이렇게 전개도 같은 거 만드는 게 잘 안 그려졌거든요. 근데 이 지오플릭이라는 교구를 활용하니까 물론 간단한 교구들은 저도 되게 잘해요. 근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쉽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간 감각이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 있잖아요. 그게 제가 공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연구 대상으로 봤을 때 그게 되게 공감되는 교구가 바로 이 교구라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은 정다면체, 다양한 정다면체 전개도를 물론 모두 찾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자 해가지고 반아이들이랑은 제가 5학년 가르치면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였습니다.